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 흔히 아랍바라고 불리우는 RF70에서 200mm f2.8 LIS USM 렌즈를 1년 사용해본 사용기와 함께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렌즈는 제가 구매한 세 번째 RF 렌즈인데요. 첫 번째 렌즈는 RF 15에서 35mm f2.8 IS USM 렌즈였고, 이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렌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링크에서 리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렌즈는 RF 50mm f1.2 렌즈였고, 아직 리뷰는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리뷰를 하게 된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상세 스펙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렌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70mm에서 200mm 초점 구간 전체를 f2.8이라는 밝은 밝기로 커버하고요. 필터 구경은 77mm입니다. 최단 촬영 거리는 0.7m로 동일한 화각의 DSLR 전용 렌즈인 EF70에서 200mm f2.8 LIS USM3의 1.2m보다도 0.5m 더 짧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도 EF 렌즈가 3.5스탑인데 비해서 이 렌즈는 5스탑까지 지원을 해요. 무게도 더 줄었습니다. 기존 EF 렌즈가 1480g이었는데 RF 렌즈는 1kg이 조금 넘는 1070g 밖에 안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면 EF 렌즈처럼 이너줌이 아니기 때문에 200mm 구간 쪽으로 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렌즈라는 게 단순하게 찍는 것 외에도 외형적인 모습도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만하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줌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146mm로 굉장히 작습니다. EF 렌즈는 199mm거든요. 여러모로 전작에 비해서 휴대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촬영할 때의 부담은 덜하게 되었습니다. 외관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EF 렌즈들을 먼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디자인이 약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캐논을 R 시리즈 때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RF 렌즈들만 써서 그런지 디자인 자체는 익숙한 디자인이고 EF 렌즈 디자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최대 망원으로 줌을 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약간 번들 렌즈로 찍는 느낌이 처음에는 조금 있긴 한데, 사용하다 보면 금방 그런 생각은 없어지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관에서 조금 의아한 점 중에 하나는 컨트롤링의 위치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RF 15에서 35mm 렌즈나 RF 50mm 렌즈는 다 컨트롤링이 대물 렌즈 쪽, 그러니까 카메라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저반 렌즈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컨트롤링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렌즈별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링을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 렌즈별로 적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렌즈 옆에 있는 버튼들은 먼저 초점 범위를 설정하는 버튼이 있는데, 풀은 최소 초점 거리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영역을 모두 AF 검출 영역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고, 2.5m에서 무한대는 2.5m 이내에 있는 피사체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모드입니다. 촬영하려는 피사체가 주로 2.5m 밖의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면 보다 빠르게 초점을 잡고 근처 다른 근거리 피사체에게 초점을 뺏기지 않도록 2.5m에서 무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 아래에는 AF, MF, 자동 초점 그리고 수동 초점 설정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 손떨림 방지 온오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떨방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1번은 일반적인 정지 피사체에 적합하고요. 2번은 패닝 모드, 3번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다녀야 할 때 적합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경통이 혹시나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락 버튼이 있어요. 기본적인 방진 방적은 RF 렌즈들 중에서 최상위 라인업인 L 라인업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방진 방적은 방수랑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습기나 먼지 정도를 잘 막아준다이지, 물에 담그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환경에서 렌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저도 이전에 서남사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비가 와서 약간 비를 맞기는 했거든요. 큰 문제는 없었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환경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외관 이야기가 길었는데 중요한 건 결과물이니까요. 사진을 촬영하면서 느꼈던 렌즈의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초점 거리가 꽤나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의외로 제품 클로즈업 촬영에 쓰기가 좋습니다.
물론 제품을 1:1 비율까지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려면 접사 렌즈인 매크로 렌즈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소품 촬영 정도라면 이 렌즈로도 충분히 잘 촬영할 수 있어요. 인물 사진은 뭐 그렇게까지 클로즈업을 할 일이 많이 없긴 하겠지만 이 렌즈로는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렌즈인 만큼 당연히 화질은 좋아요. 그리고 초점 잡을 때 모터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아주 뛰어난 초점 검출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렸을 때에는 움직임이 그렇게까진 빠르지 않았어서 저도 50mm 단렌즈로도 AF 문제는 없었는데 아이들이 조금 큰 지금은 실내나 야외에서 아이들 사진을 촬영할 때 이만한 렌즈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고 조금 더 놓치는 장면이 적다 정도이긴 할 텐데 여기서 오는 만족감은 그 조금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풍경 사진은 광각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 같은 게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렌즈를 들이고 나서는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풍경 전체를 보여주고 싶을 때는 광각으로 많은 장면을 담아야 하겠지만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전체 풍경에서 집중해야 할 만한 부분을 집중해서 클로즈업 하는 것도 조금 더 사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광각 렌즈가 사실 처음에는 풍경 전체를 한 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은데 찍다 보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앞으로 광각 풍경 연습도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망원 렌즈로 풍경을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풍경 사진용으로도 이 렌즈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금씩 분량을 늘려가고 있는 길거리 사진을 하기에도 이 RF70에서 200mm 렌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길거리 사진을 찍다 보면 빨리빨리 화각을 조금 바꿔야 할 경우가 있는데 줌 렌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면을 집중하도록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광각이나 표준 렌즈로 촬영하려면 아무래도 피사체에 더 다가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장면들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화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더욱 길거리 사진에서는 망원이 더 쓰기 좋았습니다. 이 렌즈 리뷰를 준비하면서 단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점을 생각해 봤는데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링이 다른 렌즈와는 다르게 저반 렌즈의 위치에서 약간 헷갈린다는 점, 그리고 이 렌즈의 후드에 있는 이 부분이 가변 ND 필터나 CPL 필터를 쓸 때 후드를 빼지 않고도 필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변 ND 필터인 폴라프로 가변 ND 필터는 후드를 채우고 이 가변 ND 필터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필터를 먼저 장착하면 또 후드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높은 가격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F 렌즈에 비해서 거의 100만원 정도 비싸니까요. 제가 이 렌즈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5세 정도의 아이를 가진 아빠들 중에서 비교적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 풍경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액세서리 같은 작은 제품을 제외한 제품 촬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클로즈업을 해서 인물 촬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장점들이 모두 해당되니까요. 비슷한 목적의 영상 촬영을 하시려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 정물, 풍경, 스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천후 렌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제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렌즈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용을 해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인 아라빠 RF70에서 200mm f2.8 LIS USM 렌즈를 사용해본 사용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을 쭉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